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되기 시작하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거나 흥미가 잘 올라오지 않으면 하고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산만하거나 특히 행동성이 있는 경우는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요거 얘기하면서 한번 좀 언급하긴 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보죠. 주의 전환 속도 빨라요. 한 가지 주의 기울이기 어렵고 주의 기울여도 지속시간 너무 짧아요. 그리고 주로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 따라다니거나 이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거나 끊임없이 훈육과 안내 역할을 할 때 선생님들도 에너지가 꽤나 많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 친구들하고 놀이감 갑자기 무너뜨리거나 방해하는 행동들도 좀 하지요. 요거는 전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충동성이라는 이슈를 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와르르, 또 가만히 있다가 개구리 점프 뛰듯 팔짝 뛰어서 와르르, 요런 경우들, 요건 또 충동성의 이슈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분방하고 무질서한 특성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질서와 규칙을 흐트러뜨리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두렵고 힘든 거 하나가 뭐예요? 분위기를 흐린다 라고도 많이들 말씀들 하시죠. 그 분위기를 흐린다라는 게 뭐예요? 다 모두 제자리 하는 시간이요. 얘들아 이제 모두 제자리 할 거야. 모두 제자리 노래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막 돌아다녀. 그러면은 이게 뭔가 전파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던 아이들 중에서 뭐 아이들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찌됐건 자기 정리를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정리하다가도 얘가 움직이고 돌아다니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같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고요. 그럼 선생님이 한 명의 아이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고 힘들다라고 여겨지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주의 전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행동의 전환도 빠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꽂힌 자극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주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놓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면서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요. 앉아있는 친구를 보지 못해서 친구한테 걸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안전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연령이 또 어릴수록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주의력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산만한 행동으로 주의력에 어려움이 드러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령이 어릴수록 자꾸 뭐에 올라가려고 하죠. 의자 위에 올라가고 책장 위에 올라가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원에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위에 올라가는 거 안전 때문에 하지 않아요. 안 돼요. 내려오세요.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주의력의 특성이 있는 친구들이 요런 행동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같이 이론과 실제로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형태도 있죠. 주의력이 폭발적으로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주의력의 이슈로 인해서 정체되고 느리고 멈춰져 있다고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환 속도가 느리고 어찌됐건 전환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 놀이를 할 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놀이 한 가지만 반복해서 하려고 한다던가, 색칠하기든 뭐든 하나 잡으면 그것만 계속 하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적절히 상황에 맞게 활동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되려 문제가 뭐예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되기 시작하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고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거나 흥미가 잘 올라오지 않으면 하고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적응이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특성이 있고요. 어떨 때는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떨 땐 무슨 생각하는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본인이 잘 못하거나 흥미 없는 활동으로 전환돼서 해야 될 때, 기존에 본인이 좋아하던 거, 몰입하고 있던 거 정리를 해서 새로운 활동에 앉혀놓기는 했는데 가만히 있다거나 수동적으로
혹은 멍하게 있는 것 같다거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거나 그래서 정말로 초점 주의를 기울여서 지속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또 이 아이만의 방식대로 초점 주의가 발동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 같고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친구들의 특성은 뭐예요? 아이들이 소꿉놀이도 하다가 클레이로 만들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그거 만들어서 배달도 해주고 그죠? 지금 제가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가 계속 엮이고 연결되는 흐름을 방금 말했잖아요. 이게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주의가 계속 전환되면서 놀이가 확장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 전환 속도가 느리고 한 가지에 몰입하는 특성의 아이들은요, 소꿉놀이를 하면 한 가지 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한다던가 클레이로 뭔가를 만들어서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 만들기만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배달을 해주고 여기 있어요 계산하고 하는 그 다음의 행동들로는 잘 연결이 안 되다 보니 놀이에 대한 확장이 제약적이고 친구들하고 놀 때 매개체가 뭐예요? 놀이예요. 놀이는 여러모로 너무 중요합니다. 영유아에게. 그런데 놀이가 제약적이고 놀이에서 확장과 전환이 잘 안 되니까 또래들하고 어우러질 때도 친구들이 아름아름 모여서 얘기해서 이거 하러 가고 저거 하러 가고 움직이는데 와르르르 갈 때 뭐예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 놀이 활동이나 또래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발달이나 적응에 제약적인 모습을 보일 확률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제가 주의력에 대한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의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주의력과 어떻게 연관돼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해가 됐을까요? 모든 담임 선생님이 반마다 어려운 친구들 한두 명 없는 반 없고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뭐 발달적으로 어렵든 기질의 특성으로 어렵든 뭐든지 있을 건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생님들 내가 보육 전문가로서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기반해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전문성이 느껴지면요. 부모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의 적당한 전문성을 배경에 깔고 말씀을 해주시면 부모님들이 훨씬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해도가 높아져요. 확실히 제가 선생님들하고 상호작용해 봤을 때 조금 이론적인 배경을 같이 설명드렸을 때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해도나 눈빛과 신뢰도, 참여하려고 하는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피드백이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아이가 산만합니다. 아이가 멍 때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우리? 절대 말 못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머니 아이가 때때로는 좀 정체되어 있고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아이가 옷을 입고 어디 나가야 되거나 할 때에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반응도 잘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계속 하려고 하지요. 그런 걸 바로 주의 전환이 어렵고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산만하거나 특히 행동성이 있는 경우는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체험관을 간 거예요. 과학체험관. 그랬더니 이게 뭐야?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만져보고 다른 아이들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살펴보고 만져보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두 손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엄마 아빠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도 통제적 언어를 사용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감되는 형성이 될 텐데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서두에 무슨 말을 해요? 벌써 제가 하는 얘기가 다소 통제적이고 간섭하거나 처벌하는 형태의 언어를 쓸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어에 대한 쓰임 또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이 움직이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안 돼,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지. 안 된다고 했지. 라는 언어를 부모님들도 많이 쓰시게 되고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로 조절하면서 써야 되는지, 내가 요즘에 자꾸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선생님들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또 고민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게요.